book, which is a little bit more of the patterns and head and shoulders and cups and handles and double tops and that sort of thing. And those truthfully aren't as important as understanding market structure and then multiple time frames. So we say it's pulling back to this anchored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Am I going to just buy here? No, that's just kind of stupid. The 50-day moving average. I'm not going to buy just because it's at that level. I want to see it touch that level and then start to bounce. And as it starts to bounce and we get a little bit of momentum away from that area, well, that level of interest gave me the confidence to say I'm going to buy here. But if it breaks back below that low, well, then I'm out. 이 남자는 미국의 기술 분석가인 브라이언 쉐넌입니다. 브라이언은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하고 리만 브라더스를 비롯한 여러 증권사에서 리서치 디렉터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요. 2006년 알파 트렌드라는 투자 전략 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분석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관에서 일할 때 접한 Vwap, 그 중에서도 앵커드 Vwap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브라이언은 2008년과 2023년 관련 서적을 집필하면서 가격 움직임과 거래량을 통해 타점을 잡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Only price pays. 가격만이 진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라이언은 현재 유튜브에서만 22만 명, 그리고 알파 트렌드의 교육생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유료 강의 중 제일 핫한 앵커드 Vwap의 실전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투자 전략 1위에 등극한 브라이언의 앵커드 Vwap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브라이언 쉐넌. 브라이언 쉐넌은 스스로를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목적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종목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그 차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가치를 분석하고 그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낮은,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이나 종목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유망한 산업 군에 투자를 하거나 미래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는 돈을 버는 거에 가깝다. 그래서 트레이더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업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주를 이루는 거죠. 종목을 사고 파는 건 동일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다른 행보를 보이는 투자자와 트레이더, 여러분도 본인의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잘 생각해보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개 트레이더의 성향을 띠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투자자 성향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펀더멘탈 분석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냥 크게 현물 투자나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투자자 쪽에 가깝고, 나는 빠르게 매도가 이루어져서 돈을 버는 단타나 선물 쪽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트레이더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브라이언 본인이 스스로를 트레이더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브라이언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정확한 타점과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트레이더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전략과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인이 되는 기술적 분석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앵커드 Vwap AWAP가 되겠습니다. 앵커드 Vwap, 닻을 내린 Vwap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Vwap의 시작 시기를 내가 사용자가 다시 정해서 그때부터 다시 계산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Vwap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Vwap이 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Vwap은 볼륨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 그러니까 거래량에 초점을 맞춘 시장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간이 아닌 거래량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Vwap은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평균 가격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시간이 아니라 거래량에 중점을 뒀다는 말은 말 그대로 거래량 추세에 더 민감하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결국 현재 가격이 움직일 때 거래량이 같이 동반이 된다면 Vwap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거고, 반대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의 가격 움직임은 Vwap에 영향을 덜 끼치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많을 때 움직인 가격이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신뢰도 높은 움직임을 쫓는 게 바로 VWAP이라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브라이언이 운영하는 알파 트렌드에 따르면 VWAP이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 및 매도 주문 성공률을 측정하는 일일 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주문이 들어간 후에 그 주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VWAP이라는 거예요. 선행되지 않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직접 사용할 때 기준으로 삼기 좀 어렵다는 말과도 같죠. 실제 차트에 VWAP을 띄워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밴드의 형태로 보이는 VWAP이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뒤늦게 확장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잡기 어렵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말하는 기준점을 잡는 방법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앵커드 VWAP으로 돌아와서 VWAP이 시작하는 시점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의로 정할 수 있는 VWAP이 바로 앵커드 VWAP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시점을 새로 정하는 과정을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앵커링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움직이는 거 말고 이렇게 갑자기 큰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적이나 금리 같은 주요 뉴스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큰 추세의 시작점 혹은 고점에서 무너졌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큰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본 VWAP은 하루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움직임이 발생한 후에도 이전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평균치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큰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는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전과 동일한 잣대로 확인하는 VWAP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평균 가격을 알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앵커드 VWAP은 이러한 큰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이 지점부터 나 VWAP 새로 계산해줘 라고 요구를 하면서 바뀐 시장의 심리와 모멘텀을 새로 반영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탄생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브라이언의 앵커드 VWAP의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브라이언은 두 개의 앵커드 VWAP을 같이 사용하는 전략을 이용해서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부터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앵커드 VWAP을 띄워줘야 하니까 트레이딩뷰 상단에 있는 지표 탭을 클릭해서 앵커드 VWAP을 검색하고 두 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앵커드 VWAP의 설정 탭으로 들어가 오늘이 시작되는 날로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025년 12월 10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이 시작하는 09시를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첫 번째 앵커드 VWAP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앵커드 VWAP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12월 10일 18시 오후 6시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기 트레이딩뷰 오른쪽 하단을 보면 표준시 기준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용자의 IP 주소에 따른 지역으로 표시가 돼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이 표준시 플러스 9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간과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눌러주고 맨 위에 있는 표준시를 클릭해서 시간대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구간에 있던 시간이 똑같이 12월 10일 09시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간대까지 설정이 완료됐으니까 두 번째 앵커드 VWAP의 설정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앵커드 VWAP은 먼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색을 초록색으로 바꿔주고 앵커링할 지점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장대봉이 발생한 곳을 먼저 찾아볼게요. VWAP이 시작된 다음에 첫 번째 장대봉은 이곳이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봉 중에 윗꼬리가 더 긴 이곳을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캔들이 발생한 시간이 12월 10일 오전 10시 3분으로 되어 있죠. 그럼 두 번째 VWAP의 설정에 들어가서 2025년 12월 10일 10시 3분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앵커드 VWAP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차트에 두 개의 VWAP을 띄웠을 때 이 선들은 각각 매수 평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시작을 기준으로 한 첫 번째 앵커드 VWAP이 기준선이 되는 건 바로 보이실 텐데 캔들이 이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오늘의 추세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VWAP 자체가 하루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추세가 정해지면 해당 방향으로의 기준선을 새로 세워야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앵커드 VWAP을 사용하는 겁니다. 상방 추세에선 두 번째 앵커드 VWAP이 첫 번째 선보다 상단에 존재할 거고 하방 추세에선 두 번째 앵커드 VWAP이 첫 번째 선보다 이렇게 아래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방향에 두 번째 기준선을 세워서 추세의 변화와 지속을 확인하는 전략이 바로 브라이언의 앵커드 Vwap 사용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결국 더 유리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스스로를 트레이더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앵커드 Vwap을 사용하면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면 두 개의 선의 이격도가 점점 더 벌어지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두 선의 이격도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이 지점을 기준으로 교차에 이르렀습니다. 교차한 다음에는 두 선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이루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오늘 시장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과도 똑같아요.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면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가 일어난 다음에 하방 추세가 쭉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 선의 간격을 통해서 오늘 장이 지금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아니면 처음 시작한 흐름을 그대로 끌고 갈지 파악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앵커드 Vwap 두 개를 사용하면 지금 커다란 추세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구나, 아니면 교차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구나, 이격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방 추세에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진 파악을 했는데, 직접적인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그래서 이때 실질적인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선 두 개의 EMA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똑같이 차트 상단에 있는 지표 탭을 클릭해주고 EMA를 검색해서 지수이동 평균이라 적혀있는 이곳을 두 번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가시적으로 분리를 하기 위해 첫 번째 EMA의 설정에 들어가 길이값을 50으로, 그리고 모스 탭에서 선의 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A는 선색을 하늘색으로, 인풋 탭에서 길이는 12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차트에 4개의 선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기 EMA와 장기 EMA가 교차하는, 그러니까 하늘색 선이랑 노란색 선이랑 교차할 때 우리가 아까 앵커드 Vwap을 사용해서 파악한 단기 모멘텀 말고 이거보다 더 짧은 매매 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만 알면 전략 자체는 오히려 간단하죠. 하지만 아직 차트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 4개의 선이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들이 해석하기 쉽게 만든 버전의 유료 지표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다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2개의 선으로 우리가 추가했던 앵커드 Vwap이 이렇게 채널의 형태로 나타나고 EMA들은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죠. EMA의 크로스와 앵커드 Vwap의 채널을 이용한 크로스 AVwap 지표는 해당 캔들의 움직임에 누적된 상대적인 거래량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발생한 변동성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의 거래량 평균치를 표시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따로 앵커링할 구간을 찾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구간이 발생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여기 네모칸으로 나타나는 이 시작점이 하루의 시작 지점인 거예요. 보시면 지금 00시 00분으로 되어 있죠. 이때부터 대략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이때 발생한 거래량을 기준으로 추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채널이 좁아들게 되면서 해당 모멘텀은 힘을 가지고 지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모멘텀이 변화할 시기가 되면 채널이 확장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는 건 이 해당 움직임에 신뢰도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이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아까 브라이언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캔들이 앵커드 Vwap 채널의 위쪽에 있을 때는 단기 EMA가 장기 EMA를 돌파하는 선에서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고, 반대로 캔들이 이렇게 채널을 이탈한 다음에 발생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숏 포지션을 주로 활용하는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 단기 EMA에 접촉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번 전략은 1분봉에서 진행되는 초단타 전략으로 빠르게 매매가 완료되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을 잘 해주셔야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 이더리움의 1분봉입니다. 자, 이때부터 리셋된 앵커드 Vwap 채널이 거래량이 제일 활발한 시간대인 개장 직후 50분, 이 시간 동안 데이터를 쌓는 걸 기다려줬고요. 장이 열리자마자 가격이 강하게 위로 치솟았다가 매도세가 그걸 다 잡아먹으면서 채널 아래로 강하게 밀고 내려갔죠. 그리고 EMA에서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모멘텀은 하락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렸어요. 그러면서 EMA의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널 하단과 장기 EMA를 터치한 이 캔들에서 이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캔들에서 더 위로 채널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채널의 중심선으로 체크를 해주고요.
손익비는 1대3 구간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볼게요. 이 전략은 초단타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물하시는 분들 말고 선물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레버리지를 적당히 섞어가면서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분 만에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진행해주고 지금 추세의 힘이 약간 빠지는 모양새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하락 추세가 조금씩 약해지다가 지금 되돌림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되돌림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장기 EMA를 터치한 이 캔들이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이 비슷한 도지형 캔들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역추세 방향의 중립형 도지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되돌림이 나와주었는데 이전 되돌림과 다른 모습은 여기 장기 EMA를 터치했을 때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와준 게 확연히 보이죠. 여기까지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가 강하게 장대음봉 거의 채널의 저점과 시점이 같아요. 이만큼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줬고 두 번째로 단기 EMA에서 장기 EMA를 뚫어줄 때도 비슷한 모양새가 나와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 앵커드 V왑의 채널이 다시금 조금씩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움직임은 신뢰도가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추세로 진입을 해볼 건데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주시고 역추세 전략은 진입 캔들의 저점으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동일하게 손익비는 1대3으로 세팅을 하고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캔들이 먼저 앵커드 V왑의 채널을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EMA의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정확히 역추세 전략이 먹혀드는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목표가에 또 빠르게 도달을 할 수 있었고요. 진입과 매도의 기준이 명확하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말씀드리는 순간 연이은 장대 음봉 발생해주면서 캔들이 채널 상단을 터치했는데요. 상승 추세로 바뀐 와중에 발생한 다시 한 번의 역추세 전략이죠. 그럼 이번에도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는데 진입 캔들의 고점을 손절가로 잡고 손익비는 똑같이 1대3 라인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을 해주면서 매도를 진행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채널을 보시게 되면은 앞선 거래량이 점점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타임으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빠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채널이 얇아진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랑 물량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발생한 움직임은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럴 땐 여기서 매매를 끝내는 게 낫습니다. 초단타 매매를 진행할 때는 집중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매 피로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진행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진행을 해보시고 남는 시간에 진입 시그널 복기를 해보시면서 매매 일지를 작성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매매를 마쳤고요. 손익비 1대3이라 커 보이지만 실제로 움직인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물보다는 선물을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앵커드 V왑 전략은 조금 복잡해 보여도 제 영상 보시면서 백테스팅 몇 번을 진행해보시면은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전략에서 사용한 크로스 AWAP도 제가 저희 하백남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가져갔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로스 앵커드 V왑의 텍스트 파일을 받으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에 파인 에디터라고 써있는 이곳을 누르시면 오른편에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름 없는 스크립트라고 적혀있는 이곳 옆에 있는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텐데 이곳에 제가 보내드린 코드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지표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죠? 크로스 앵커드 V왑의 코드 소스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영상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을 남겨놨는데 이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 전략들을 테스트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 전략들을 언제 다 일일이 테스트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전략들을 테스트하고 각자 본인만의 꿀팁들을 또 전수하는 공유하는 이런 방이 있어요. 여기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쓱 들어와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표를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지표의 코드 소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유튜브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전략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백남이었습니다.